예, 예, 예. 예, USB에 대해서 그 안에 USB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파주 박사님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예. 그 USB를 국가 원수가 이 적국의 그 원수한테 그거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간첩행위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전해준 거하고 일반 국민이 전해줬던 어쨌든 간에 그 USB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한테 모든 게 공개가 된 그런 팩트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 내용은 샅샅이 국민한테 보고를 하고 전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달했다는 것은 그 내용의 어떤 여러 가지 거를 떠나서 그 자체가 바로 간첩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5월 9일이죠. 그죠? 1년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1년 됐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5가지만, 그냥, 예. 묻겠습니다. 안보, 지금 우리 할 때 안보 참사다, 외교 참사다, 이렇게 하는데, 안보 부분에서 우리 파주 박사님은 어떻게 1년 그 평가를, 예. 갑자기 여쭤보니까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 데이비드 스트라우버 박사라고 있죠? 예. 예, 그분이 아마 세종 연구소를 떠났고, 평소에 활발한 기고, 강연 활동을 해온 이 스트라우버 박사가 갑자기 짐을 싼 것은 저는 뜻밖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과 외교 안보 정책에 비판적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난 1월로 제가 기억됩니다만은 JTBC 토론에 출연했던 S 박사라고 아마 자신이 왜 토론자 배치 때 야당 쪽에 앉았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이 청와대하고 외교부 쪽으로부터 쏟아지고 난 후에 그런 팀장 보직은 아마 내정된 사흘 만에 없었던 일이 됐다고 하고 또 외부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말까지 그리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S 박사는 결국은 보따리를 싸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안보 관련 연구기관하고 그 다음에 박사 전문가 그룹이 코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국책연구소라든가 정부 입김이 센 그런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은 자제해야 하는 게 기본이고 또 홍보성 기고 방송 출연 같은 거 이 정부에서는 소신껏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요? 예. 이런 건 청와대나 외교안보라인 이런 정부 부처가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는 물 건너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안함 폭침 도발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 이 방안으로 논란이 일었던 지난 2월 달이죠. 예. 이 국책연구기관하고 우리 이 공영방송들 TV 방송 거기에는 아마 천안함을 그 당시에 언급하지 말라는 이런 지침까지도 내려졌다는 것을 제가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구에 대한 그런 세밀한 사전 검토, 이런 모니터링까지도 이루어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 북한의 비판적 입장인 탈북 인사의 경우에는 TV 출연이나 이런 강연에서도 배제당하고 있고 또 탈북 1호 박사죠. 아마 안찬일이라는 그런 분,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인가요? 예. 아마 그분이 최근 종편에서 북한 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죠. 이 김여정을 갖다가 그 여자로 호칭했다가 한 달간 종편에 출연을 정지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사의 경우에는 아마 요즘 공개 활동하는 거 여러분들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이 탈북자 사회에서는 블랙리스트보다도 탈북자를 걸러내는 소위 노스리스트가 더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군부대 강연 등으로 생계를 꾸리던 탈북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아마 생활고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문재인 씨 이 정권은 이전 정권의 그런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대표적 적폐로 꼽아서 단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통일안보 분야 기관과 학자들 대상으로 한 간섭이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적폐를 싸고 있다는 게 작금의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안보, 한마디로, 안보는 1년 동안 완전히 참사다. 안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워낙 안보, 외교, 경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 워낙 그 아스팔트에서 참사소리를 많이 들어서. 예. 그런 거는 농평의 가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혹시 또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범위를 넓게, 좀 리얼하게 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외교 부분. 외교는 외교 참사, 중국 가서 혼밥 먹고, 그 다음에 독일의 캐리버 여단에서 헛소리하고, 미국 가서도 이렇게 냉대받고 했지만은, 이 외교 분야 참사에 가까울 만큼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생략을 하고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오늘 한중일 상국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정책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이직을 갖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도쿄의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하고 리커창 중국 총리하고 3국 정상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정상회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으로 간 거고, 일본 총리가 무슨 그 위에 또 왕이 있지 않습니까? 리커창은 지금 총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상회담이 되니까 시진핑이가 와야지. 그렇죠. 정일로 따져도 한참 아래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금 대한민국 이 기레기 언론들은 3국 정상회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언론 발표를 통해서 세 사람이 3국의 그런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항구적 평화의 개념이나 알고 있는 항구적 평화의 개념 이 뜻이 뭔지 알고 있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동북아 항구적 평화를 이루려면은 중국은 동북공정 정책을 없애고 한국과 북의 외교 관계에서 형평성 유지해야 하고 일본은 독도 목리 그만 부리게 하고 한국 영토로 인정해야 하고 우리 역사 왜곡 바로 잡아서 정도의 한국 역사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게 해야 하고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포기해야 동북아 항구적 평화가 약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선생님? 예. 그리고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중일 소통 약속을 언급을 했는데 한중일 소통하기 전에 국민과의 소통을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보여주십시오는 이제 그만두라고 충고합니다. 도대체 무슨 구체성 있는 발언은 하나도 없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평화 국내에서나 개돼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작으로 지지를 받지 나라를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은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해서 동네북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평화를 부러지셔도 칼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정권과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나요? 항구적 평화라는 단어는 좋지만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자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면은 안 하는 것만 못하죠. 공산주의라는 정체를 모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또 경제도 참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도 참사고
그 인사 부분이 지금 지역 편중 정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인사야 대표적인, 이 사례는 정말 인사의 난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원칙에 위배된 인사가 청구되면서 그 인사 검증의 부실이 처음부터 그 도마 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뭐 장관 후보로 이렇게 발탁한 사람 중에서 낙마된 사람들 한번 보면은 처음에 뭡니까? 그 안경환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있죠? 예. 그 다음에 조대엽이라고 그 아마 고용노동부 장관인가요? 이거 지금 낙마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누굽니까? 박성진인가요? 예. 이 박성진이 낙마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또 하나 여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유정이라고. 예. 예? 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낙마를 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고 또 있었어요. 박기영이라. 이 친구도 낙마를 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낙마된 그 전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경수의 친구, 김경수의 그 인류학과 동창인가 하여튼 뭐 1년 선후배 사이인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 이제 각종 논란에 휩싸여서 낙마를 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이 문재인 씨는 임기 초부터 이 정책 추진 동력 저하는 물론이고 도덕성에도 엄청난 그런 흠집이 났다는 이런 지적들을 남긴 인사 대참사 정권,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예. 지금 보면 그 인사 뭐 낙마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나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그 인사들이나 뭐 거기서 그게 아닙니까? 도찐개찜 아닙니까? 솔직하게 뭐 낙마하고 할 거 없이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지금 뭐 모든 게 한 게 지금 뭡니까? 제가 언젠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참여 정부 공동 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이 과거 시민단체장들 전부 다 요직에 나앉혀 있고, 그 다음에 데모밖에 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을 경력을 인정해가지고 정부 요직에 앉혀놓고, 모든 게 지금 다 코드 인사, 뭐 낙하산뿐만 아니고 코드 인사로 다 점철되어 있는데, 이거 뭐 인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정말 모를 정도로 인사 참사 이런 난맥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예, 여태까지는 보면, 물론 뭐, 김대중 정부에서도 좀 있었지만, 지금 어떤 사상이 제일 국가 요직에 있는 분은 사상 검증이 제일 잘 돼야 되는데, 사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정권에서는. 사상은 있죠, 당연히요. 이 사상은, 완전히 뭡니까,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고용이 되겠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하고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 바로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미 이 정부는 벌써 이미 사상적으로 다 이미 이런 보수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TV에 와서 왜 내가 야당 패널 쪽에 앉아야 되느냐, 이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냥 외교부하고 청와대에서 바로 그냥 3일 만에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고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하나 묻겠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참 너무나 중요시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때까지 9호에 5가지 정도 이렇게 했는데, 6번째로 언론 참사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바주 박사님 한 말씀을. 언론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지방지 신문을 좀 두루두루 지금 한번 읽어봤거든요. 지방지를 봤는데 이런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이라든가 충청일보라든가 이런 정말로
비교적 그래도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의 지방지 같은 경우도 문재인 씨 1년 정권에 갖다가 극찬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사실을 보고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이거 정말 언론이 이 기레기 언론들이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1년간의 지지율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 찬사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지율과 대비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정말 읽다가 짜증이 나서 그냥 다 걷어치웠습니다. 그만큼 이 언론은 완전히 그냥 노조에다 그냥 장악이 돼가지고 언론이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게 언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정말 어둡습니다. 참담하고 암울한 심정이죠.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정신 차려서 드루킹 문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까발치고 제대로 좀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신문과 그런 방송은 그래도 그나마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거는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